네, 반갑네요. 그렇게라도 보니까. 네, 준비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32번 지문부터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톡방에다가 기룬이하고 명준이 안 오셔갖고 제가 뭐라고 막 했는데 덩치 큰 새끼들을 때려 눕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지문들은 뭐 다 어렵지는 않지만 한 가지가 되게 어려운 지문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저도 계속 공부했어요. 그게 몇 번일 거냐면은 네, 34번일 겁니다. 제가 34번의 시간을 많이 쓸 거고 32번이랑 33번에서 우리는 머리를 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제문 보겠습니다. 현대의 대중문화 중심인 어린이 영화. 현대의 대중문화 중심인 어린이 영화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태훈이라면은 아동용 영화를 보러 갈래요? 아니면은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러 갈래요? 왜? 아, 그래요? 민주라면? 은서라면? 은서라면? 은유라면? 아, 그러면 잘 됐네요. 그 오히려 아동용 역에 나오는 어린이 영화가 무시를 받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저는 한 5년 전에요. 저도 극장 잘 안 가는데요. 스폰지밥 극장 이게 이 지문에 나올 거다. 비웃었지? 오케이, 알았어. 스폰지밥 극장판을 저희가 보러 갔어요. 근데 애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 같은 어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준이가 더 오셨어야 됐는데 명준이가 안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지 여기서는 그 오해를 조금 깨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뭐 해봐야 될까요? 여기선 탐험하다가 아니라 탐구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탐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탐구해 봐야 될까요? 관계를 한번 알아봐야 해요. Between A and B. 우리는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봐야 될까요? 아이들의 영화 생산,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라고 하면 되죠. 어린이의 영화 생산과 소비 습관들 사이에서 관계를 탐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너무 난해했어요. 그쵸? 어린이용 영화와 소비 습관의 관계 사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가볼게요. The term, 이러한 용어는 무슨 용어? 어린이들의 영화라는 용어가 무엇을 암시합니까? 무엇을 암시하냐면 소유권을 암시하더라. 누구에 의한 소유권? 안 어려워. 아이들만의 소유권. 그러니까 아이들만의 영화야 라는 걸 암시하는데요. 그렇죠? 스폰지밥 극장판 영화, 유아용 영화입니다. 그래서 스폰지밥 극장판 영화, 선생님 보러 가셨어요? 아, 되게 유치해요. 그거 애들 거예요. 애들 영화라고요. 라는 걸 암시합니다. But, 하지만 뒤집어 엎어지고, 하지만 영화라는 것들은 이른바 뭐 소위 뭐 이런 뜻이에요. 이른바 영화라는 것들. 근데 그건 어떤 영화들? Made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라는 것들은 됐어요? Have always been. 언제나 수동 소비가 됩니다. 됐어요? 누구에 의해 소비가 되나요? 대중들인데 어떤 대중들? 모든 연령대의 대중들에 의해서 소비가 돼. 너네 오해하지 마. 비웃지 마. 모든 연령대에 의해서 소비가 돼. particularly, 특히 뭐의 경우에 있어서요? 상업용 영화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예요. 그렇죠?
상업용 영화에 있어서 모든 연령대의 대중들에 의해서 소비가 됩니다. 자, 한 파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 파트 정리. 어린이용 영화는요. 영화. 그 용어상으로 보면 요거. 어린이용 영화는 그 용어상으로 보면 아이들 영화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스폰지밥 극장판을 보러 극장까지 가시나요? 되게 유치해요. 선생님 아직도 어린애세요? 아이들의 영화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더라? 그 영화는 여기 모든 연령대에 의해서 시청이 됩니다. 너네 나 유치하다 그랬어? 스폰지밥 극장판 영화 보는 거 말이야. 그 유치해? 야 근데 애기들만 보는 거 아닌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건데? 자 여기서 흐름을 한번 던질게요. 연지한테 여쭤볼게요. 연지야 그럼 어린이용 영화를 무시해야 될까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아이들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모든 연령대에 의해서 시청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볼까요? 상당한 크로스오버. 이게 저도 여기 적어놨는데요. 넘나듦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이렇게 넘나듦이라고 했을까? 그냥 크로스오버니까 교차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어디에서? audience composition. 대중의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교차.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어? 예를 들어 볼까? 아동용 영화를 아동만 보니? 아니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지, 지민아. 그래서 10대부터 60대까지 서로 다 그 영화를 보는 거니까 이게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말을 딱딱하게 표현했어요. 그쵸? 대중의 구성에 있어서 됐어요. 10대부터 60대까지 상당한 교차라는 것은 근데 무엇에 있어서? 아동용 영화들에 있어서 대중의 구성에 상당한 교차는 뭔 말이라고 은서야 은유야? 모든 연령대가 다 본다라는 것은 can be shown, 나타나지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이런 사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쉽게 말하면요. 모든 연령대에 의해 시청이 된다라는 게 이런 사실에 기반한다. 이제 그 사실을 한번 봐볼게요.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그쵸? 동격에 되실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2007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1개의 덴마크의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영화들이 자 예시 보는 거야 이제 예시야 지은아. 덴마크의 11개의 아동용 영화라는 것들은 이끌었습니다. 59%를 이끌었어요. 극장의 입장객들의 59%를 이끌었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얘들아? 덴마크 국가에 있어서 11개의 아동용 영화가 극장 관람객의 59%를 이끌었대. 그럼 애기들만 보러 갔겠냐고. 아니지. 온갖 연령대가 다 보러 갔겠지. 그리고 2014년의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의 아동용 영화라는 것들이 comprised, 구성이 됐답니다. 7개를 구성했어요. 여기서는 이루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지하다. 2014년에 독일의 아동용 영화는요. 차지했습니다. 7개를 차지했어요. 뭐 중에서요? Out of the top 20 films. 와우. 최고 20개의 영화들 중에서 7개를 차지를 했대. 최고 20개의 영화들 중에서 7개를 차지했더라. 어디에서? 전국적인 박스 오피스. 얘들아 보통 이걸 흥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독일의 흥행에 있어서
20개의 영화들 중에 7개를 차지했대.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민호야? 아동용 영화는 애기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어떤 예시가 있었었죠? 어떤 사실? 동격의 대시 맞고요. 2007년 덴마크를 살펴보게 되면 극장의 입장객의 59%가 아동용 영화였고 2014년에 독일의 흥행 성공 기록을 보니까 20개의 영화들 중에서 7개를 차지했대. 어때? 아동용 영화. 혹시 아직도 폄하하실 겁니까? 아직도 유치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엘리멘탈인가? 그거 보러 가셨다며. 민준아 지난번에 엘리멘탈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동용 영화 왜 보세요? 유치하다면서요? 됐죠? 오히려 무시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내용입니다.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은 correspond with, 요거 한 단어 처리하고 뭐뭐와 일치하다. 근데 이거 아는 단어긴 해. 뭐뭐와 부합하다. 됐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무엇과 부합할까요? 얘들아, 이러한 현상이란 뭘까 또? 앞에 나온 거 있지. 청소년 영화, 아동용 영화. 많은 사람들이 본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과 일치할까요? 폭넓은 전 세계적인 받아들이는 것, 수용과 일치합니다. 말이 좀 딱딱해지기 시작하네,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죠? What is similarly children's culture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무엇을 받아들이는데 답이사? What is similarly 겉보기에는 유치찬란한 아동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부합합니다. 어디에서요? 대중들인데 다양한 연령대, diverse,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뭔 말이야? 이제 아동용 영화는 더 이상 유치한 게 아니에요. 왜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동용의 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동용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치하다고 폄하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문장에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던져요. 정확하게요. 할까요? The old prejudice. 오래된 뭐가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 편견. 오래된 편견이 있어. 됐어요? 그 오래된 편견이 뭔데? 얘들아, 여기 이 that 보여요? 제가 봤었을 때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거 맞죠?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맞고요. 위치 안 됩니다. 그쵸? 오래된 편견은 그게 뭐냐면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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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네. 그러면 실질적인 주어는 누구? The old prejudice. 실질적인 동사는 누구 규현? 여기 is not. 됐죠? 그 사이에 다 그 편견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편견이 뭐죠? 어떤 편견이죠? 아이들의 영화는 some other ram 좀 다른 영역 아니에요? 선생님 되게 유치해요. 뭐 그런 거 보고 한번 물어보자. 갑자기 생각났어. 픽사의 코코 보신 분. 이 와중에 안 본 사람 있네. 아니 되게 유치한 영화라면서 아동용의 영화. 솔직히 얘기하자. 코코 보고 그 마지막에 있지. Remember me. 그거 보고 우신 분. 그래 나 포함 몇 명 있잖아. 나도 그거 보니까 나도 눈물이 막 풀컥 나더라고. 거기서 마지막에 심파가 나올 게 뭐야. 그치? 오래된 편견. 아동용의 영화. 좀 다른 영역인데요? 됐죠? separate from. 무엇과 좀 다른? 일단 따라와. 여기. 무엇과 좀 다른. 무엇과 다른 거지? 야, 이 새끼 없애.
잠깐 없애. from의 목적어 여기. 됐죠? 무엇과 좀 다른 더 legitimate. 여기서는 아마 적절한 이런 의미일 거예요. 원래 legitimate가 적법한, 합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로 말고 무엇과는 좀 다르되 더 적절한 영화. 누구를 위한? 성인들을 위한 적절한 영화와 좀 다르잖아요. 선생님 되게 유치하잖아요. 아이들의 영화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성인들을 위한 적절한 영화와 좀 다르잖아요. 그럼 뭐 성인을 위한 영화는 적절한 영화고 아동용 영화는 부적절한 영화야? 어이가 없네. 어쨌든 이런 편견이 있대. 됐지? 그리고 이제 가로 볼까? 또 어떤 편견이야? 그 아동용의 영화는 그리고 영원히 subordinate to. 이 단어 알고 가자. 지금 딱 외우고 가자. 왜? 이번 고상 수능 특강에 이 단어 되게 많이 나왔어. 됐죠? 뭐뭐의 종속된인데요. 꼭 알고 가자.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subordinate라는 게 아래에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위의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뭐에 종속되어 있는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걸 풀어서 보세요. 다시 민호야, 편견 좀 보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생님, 스폰지밥 극장판 보러 가셨어요? 되게 유치한데요? 그거는 누구에 종속되어 있는 거냐면 어른을 위한 영화에 종속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지? 어른을 위한 영화는 높고 아동용의 영화는 낮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쵸? 영원히 하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동용의 영화는 언제나 낮은 위치고 성인용 영화는 언제나 좋은 거야 라는 이런 편견은 이제 더 이상 is not supported.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래, 그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The realities of consumption.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더 이상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의 현실은 뭘까요? 아까 나왔죠, 답이사. 이제 첫 번째 카트에 나왔던 것처럼 많은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소비를 하잖아. 그치? 이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영화라는 거예요. is at the heart. 바로 심장입니다. 뭔 소리예요? 중요한 것. 심장부라는 거죠. 아이들의 영화요? 바로 핵심이에요. 어디에 있어서요? 그렇죠. 현대의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핵심. 그게 바로 아동용 영화입니다. 하면서 끝나요. 자, 아직도 제가 유치해 보이나요? 스폰지밥 극장판 보러 간 거요. 아직도 제가 유치해 보입니까? 선생님, 그거 유치한 거 다른 영역인데요? 어른용 영화보다 완전 하위죠. 되게 유치하시군요, 선생님. 아직도 정신연령이 7살이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됐죠? 소비의 현실이 어땠죠, 찜이나? 방금 본 것처럼 덴마크와 독일의 예시를 살펴봤었을 때 아동용 영화가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을 교차시켜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고 이제 그러한 편견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현대 인기 있는 문화의 현실이 어떤지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 한번 보고 갈까요? 라이온킹입니다. 라이온킹은 1994년에 출시가 된 걸로 알아요. 이게 저기 뭐예요? 라이온킹 후속작도 많이 나왔고 3까지 나온 걸로 알고 그 시퀀스도 나온 걸로 알고 뮤지컬로도 나왔고 게임으로도 나왔고요. 그렇죠? 라이온킹은 아동용 영화지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태훈이가 이게 어렵다고 했었나요? 쉬운데요. 인간 창의력의 원동력. 그게 바로 호기심입니다. 되게 쉬워요. 태훈이 여기가 어렵다고 했었나요? 그때 베토벤 얘기? 그랬어요. 빈칸 파트니까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는 있을 수 있겠죠. 되게 쉬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음 게 어려워요. 나도 좀 어려워. 33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베토벤의 욕구는 뭐 욕망도 괜찮아요. 됐죠? 베토벤's drive. 베토벤의 욕구는 뭐 하려고 하는? To create. 만들고자 하는 욕구인데 something novel. 얘들아, 무슨 띵으로 끝나는, 무슨 원으로 끝나는, 바디로 끝나는 거 알지?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novel something.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novel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새로운이란 뜻이었어요. 그쵸? 참신한. 맞죠? 참신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던 베토벤의 욕구는, 아, 그렇지. 베토벤의 음악계에 한 획을 그었죠. 베토벤의 욕구는 바로 빨간 펜 반영물이었습니다.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을요? 그의 어떤 상태? 그렇지. 호기심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 알겠다. 베토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죠. 그쵸? 그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베토벤의 창작 욕구는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바로 그의 호기심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거야. 왠 줄 알아? 왜냐면 은유야, 뭔가 만들려고 하니? 그 호기심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당연한 말이에요. Our brains experience a sense of weird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such as blah blah blah. 이것도 당연한 말이네. 당연한 말 할게. 당연한 말. 우리의 뇌는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하죠? 일종의 보상감을 경험해요. 야, 그럼 보상감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뇌가 행복해진다는 거지. 그치? when, 뭐 할 때? 우리가 만들 때요. something new, 또 나왔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보상감을 경험해요. 야,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한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종이 접기로 아주 예쁜 것을 만들어 봤다고 해보자고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요. 선생님 이거 예쁘죠? 네, 여러분의 뇌는요 충분히 보상감을 경험하는 거 맞죠?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해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우리는 일종의 보상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과정에서요? over exploring, 탐구하는 과정인데 후치형 용사가 계속 나와. something uncertain, 확실하지 않은 무엇인가. 이게 새로운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건 어떻게 만들지? 이러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일종의 보상감을 경험합니다. 됐어요? 음악 얘기였나요? 그래서 예시가 음악으로 나오네. such as, 뭐와 같은 걸까요? musical phrase, 어떤 뭐 음악과 관련된 뭐 소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 소절이 뭐냐면 that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나요? 없죠? play의 목적어 없고요. 맞죠? heard의 목적어 없으니까 목관대 맞고 위치 전환 가능하겠고 생략도 되겠고요. 맞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 가미사. 어떤 음악적인 소절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연주해 본 적이 없거나 절대로 1번, 2번 들어본 적이 없는, 절대로 그 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절대로 우리가 연주해 본 적도 없는 어떤 음악적인 소절과 같은 확실하지 않은 무엇인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면 일종의 보상감을 느낍니다. 당연한 걸 거야. 혹시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서 음악 활동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군요. 주변에 그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 활동하던 선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정희연 쌤 오늘 왔죠? 정희연 쌤 친구도 음악 활동을 아직까지도 해요. 그래서 그 저한테 간혹 가다가 뭐 보내주기도 해요. 뭐 이번에 자기가 뭔가 뭐 랩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마
자신이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악상을 만들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을걸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When our curiosity, 이러이러할 때 우리의 호기심이 무엇으로 이어질 때 혹은 result in, 맞아요? 바꿔줄 수 있는 거. 어떤 결과를 내다. 우리의 호기심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으로 이어질 때 어떻게 될까? The resulting reward brings us a sense of pleasure.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감이라는 것은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기쁜 감각, 그게 뭐야? 기쁨, 행복,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 마치 예를 들어서 호기심을 갖고요. 새로운 것을 창작을 했어요. 야,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와, 내가 봐도 너무 기특하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 결과로 생겨난 보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쁨 혹은 만족감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당연한 말. 너무너무 당연한 말. 됐죠? 안 어렵죠? 근데 뒤도 똑같은 말을 할 건데 아직까지 베토벤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서는 얘들아 베토벤이 작곡했던 것을 비교를 하게 될 거거든요. 가볼까요? A number of investigators have modeled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 A number of, 나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다. 더 number of 안 되고 a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많은 연구자들은, 조사자라고 해도 괜찮아. 많은 연구자들은 한번 모델링을 해봤대요. 쉽게 말하면 민준아 뭔가 만들어봤다는 거야. 모델링을 해봤어요.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끼치는가? 무엇에? 음악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 어떻게 음악의 작곡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한번 구성을 해봤답니다. In the case of Beethoven, 베토벤의 경우에 있어서 컴퓨터의 모델링은 무엇에 주의를 기울였냐면 The 32 Piano Sonata,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주의를 기울여 봤대. Written, 이 32개의 피아노 소나토는 민주야 쓰였던 건데 after age 13, 13살 이후에 쓰여졌던, 생략이 된 건 뭘까, 은유야? 뭐 which were라든지 that were 정도가 생략됐겠지? 13세 이후에 쓰여졌던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들의 주의를 기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that, 이것을 보여주었답니다. 무엇을? 음악적인 패턴들.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지기 시작하네요. 어떤 패턴들이 있겠지. 어디에서 발견이 되는? In all of Beethoven's music. 베토벤의 음악의 모든 것에서 발견이 되는 음악적 패턴들이 감소했대요. In later sonata. 색깔 다 따로따로 해줄게. 어디에서 감소했대? 나중에 소나타에서 살펴보자면 일반적인 패턴들이 다 감소가 됐대. 무슨 말이죠? 잘 봐봐봐. 지금 연구자들이 조사를 했었잖아요. 컴퓨터 모델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베토벤이 32개의 소나타를 작곡했다 그랬죠. 13세 이후에 작업을 했던, 만들었었던 32개의 소나타 작곡들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비슷한 음악적 패턴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음악적 패턴이 감소하기 시작했대요. 비슷비슷하게 나오던 패턴이 감소하기 시작했대. 나중에 돼서야. 왜?
왜 감소했을까? 왜 나중에 점점 감소했을까? 여기서 나오네 이제. 반면에 이거 뭐뭐 하는 동안 아니에요. 감소했지만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이 오케이. 새로운 패턴들 무엇을 포함한 어떤 패턴들 that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그게 어떤 패턴들이라고 규현아? 굉장히 독특했는데 특정한 소나타에서 독특했었던 패턴들을 포함한 새로운 패턴들이 결국에 연재 얘가 Y의 주어다. 그리고 여기가 주어하고 어울리는 동사고 새로운 패턴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증가한 거야. 아, 그러니까요. 흔한 패턴은 감소했고요. 그쵸? 흔한 패턴은 감소가 됐고 나중에 새로운 패턴이 증가가 되었겠는데? 선생님, 근데요.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다는 건요. 네. 새로운 것을 창작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민주야. 그게 맞는데 호기심 얘기가 안 나왔는데요. 호기심이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고 해주지 않았나요? 근데 베토벤의 호기심 얘기는 안 나왔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나오겠죠, 여기서요. 다시 말하자면 베토벤의 음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해졌대.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덜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지? 새로운 패턴이 증가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패턴은 예측이 불가능해졌겠죠? as. 왜냐하면 이제 나오잖아. 베토벤의 호기심이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탐구를 이끌었대. 무엇의 탐구? 새로운 음악적 생각들의 탐구를 이끌었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은 예측이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 맞네. 맞지?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덜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무엇에 based on 기반을 한 건가요? 바로 베토벤의 호기심에 기반을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트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쵸? 호기심이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맞죠?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아마 베토벤도 충분히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호기심은 무엇일까요? 강력한 동기제가 될 겁니다. 유인제, 어떤 이끄는 게 될 거예요. 무엇을? 인간의 창의성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끝났죠? 이 마지막 문장도 쉽게 돌릴 수 있죠? 호기심이 있어야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쵸? 인간의 창의성,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3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을걸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애 만나봅시다. 저 여기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 나도 꼬일 것 같아. 저 여기서 24년 3월 34번이 여기서 여러분 처음 수업하거든요. 주제문 먼저 적으시고. 정량화. 수치화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착각을 초래할 수 있다. 완전 이과 감성이야 이거. 왜 자꾸 수치화만 하려고 하지? 그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지문이 어렵지 않다면
여러분은 똑똑한 것이고 이 지문이 어렵지 않다면 제가 잘 설명을 한 게 될 겁니다. 말이 많이 꼬여요.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 있나? 이 메트릭이라는 게 측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난 말이 너무 꼬이는 거야. 막 측정 가능한 측정 기준 막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돌릴 거예요. 많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까요? 여기서 제일 이과적인 사람이 누굴까? 민호일까? 민준이야? 민준아. 민준이 이과라고 한번 해볼게요. 무엇인가 측정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당연한 걸 거야. 수치화가 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민준이한테 이렇게 의뢰를 할게. 사람의 행복감은 몇 %가 돼야 만족감을 주는지 수치화 좀 해주세요. 수치화가 가능할까? 분명히 수치화가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정량화, 수치화하려고 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원래 예문 잘 안 써놓는 거 알죠? 마지막 문장에 제가 예문 써놨거든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끼를 먼저 때려 부셔야 됩니다. 요만큼 가봅시다. 천천히 할게. 기술자들은 뭐 합니까? 언제나 on 이렇게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The look out for. 간단하게 외워. 여러분 원래 look for가 무슨 뜻이야? 뭐뭐를 찾다. 그치? 그럼 여기서 뭐야? 기술자들은 언제나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뭐뭐를 찾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 이 친구 어디서 봤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quantity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quality가 질이고, 그쵸? quantity가 양이죠. 그럼 여기서 quantifiable matrix라고 얘기를 하면은 양과 관련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말이 꼬인다 그랬죠? 어이구, 분필가루 들어왔다. 큰일 났다. 기술자들은 뭘 찾으려고 해요? 수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 돌릴게, 그래서. 수치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됐어요? 조금 더 쉬워져요? 한 문장씩 씹어드세요. 기술자는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뭐든지 수치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당연할 것 같아. 왜? 기술자의 역할이 뭔데? 어떤 기계를 보고 그거를 데이터를 빼서 수치화로 만들어서 속도를 알아내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은 수량화로 표현해서 기술의 효율성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맞죠? 기술자들은 무엇인가 수치화하려고 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측정할 수 있는 입력값들. 아하하하. 측정 가능한 입력값들? 네? 뭔 말이에요? 측정 가능하다라는 건 뭘까?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계속 돌리자고. 저도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측정 가능한 입력값들이라는 건, 즉 수치화한다는 건 무엇에? 어떤 모델에 있어서 수치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가 주어고, 맞아요 규현?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어떤 모델과 관련해서 수량화할 수 있다는 것들은 바로 기술자들의 피입니다. 너무 좀 그런데요? 잘 생각해. 왜 또 직역을 해? 미치겠네 태훈아. 피는 뭐야?
사람에게,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 수치화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바로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해? 당연히 수치화가 중요한 거 아니니, 민호야? 왜? 기술자들은 이과야. 그래서 자꾸 수량화로 하려 그래.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입력값, 이게 이제 뭔 말인 줄 알겠니, 지민아?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죠? And 그리고 like a social scientist, 마치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는요, needs to identify, 인식해야 합니다. 식별하다. 인식해야만 합니다. 말 어려우면 돌려 한 번 더 연지. 알다. 알다로 해도 괜찮아, 민호야. 기술자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concrete, 구체적인 수치들을 알아야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프록시라고 한대요. 여러분 해설집은 그냥 프록시라고 되어 있을걸요? 그냥 수치라고 하세요, 수치.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문제가 시작이 돼요. for assessing. 얘들아, 늘 얘기하는 거 알지? 더블 S 구조라고. 왜? 이게 CC가 되면 어떻게 돼? 그건 XS가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접근. 다르잖아. 어세스 뭔데? 평가하다, 평가하다. 그럼 뭐야? evaluating. 굳이 여기에 맞춰서 쓰자면. 맞지? 평가하다야, 평가하다. 모르면 안 되는 단어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야 한대. 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 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기술자는 뭐든지 수량화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과다 보니까 수량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문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했다고? 그걸 프록시라고 했다고요.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해요. 왜요? 무엇인가? 어떠한 과정을 평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를 들고 넘어갈게요.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은이한테 예를 들어 다 쓰셔갖고. 지은이 이번엔 점수 몇 점 맞았어? 뭐? 42점? 야, 수치가 너무 낮은데 말이야. 야, 42점이면은 그게 어떻게 된 점수지? 노력은 하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제가 앞으로 당신을 40점짜리라고 불러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이들이 이러려고 한다고요. 어떤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수치로만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겠죠. 아, 그랬어. 그 이면의 걸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지은이 많이 노력했는데 말이야. 아유, 고생했는데 말이야. 야, 그 점수는 다음번에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 뭐든지 다 수치화하려고 하죠? 어떤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제.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cess produces a bias라고 하네. 이러한 필요는. 자, 이건 어떤 필요지? 이건 뭐야? 구체적인 수치를 인식하려고 하는 필요는 무엇에 있어서? 수량화할 수 있는 수치들. 또 꼬여? 그냥 수치를 측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치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필요는, 여기가 주어고 연지, 여기가 동사, 또 이거 보고 또 프로듀스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인가 수량화만 하려고 하는 필요는 이제 뭘 만들어내요? 이제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여기선 편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겨. 편향이 생긴대. 자, 이제 저는 계속 빨간 펜 들고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요? 측정하려고 하는데 편향이 생긴대요. 어떤 것들만 측정하려고 해요? 조심해 이제. 어떤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죠? 때라 easy. 참 쉬운 것들만 측정하려고 한대요. 그렇지. quantify. 이제 나왔어. 수량화하기에 쉬운 것들만 측정하려고 하는 편향을 만들어낸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고. 정리하고 가자.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 이런 것만 따져요. 구체적인 수치만 따지려고 한다고요. 따라서 이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수량화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 이게 바로 편향을 만들어낸대요. 그래.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 글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할 거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과가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 이과 꽤 많네. 이번에 규현이한테 물어보자. 규현이 딱 이과 스타일이거든요. 규현이에게 있어서는 수가 참 중요한 거 맞죠? 이과니까. 뭔가 계산을 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그렇지? 규현아, 내가 다음 주까지 숙제를 줄게. 우리 학원 학생들의 행복도를 정확하게 수치화해와.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은유야, 행복이란 무엇이지? 좋은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의 관점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민아, 공공의 선은 무엇이지? 공익이라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규현아, 행복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아요, 기준이? 그러면 너는 그 행복을 정확하게 수량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량화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려고 한다면은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경우를 측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슬슬요. 됐습니까?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제? 지금 다빗이 표정을 보니까는 만족도가 2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족도를 73%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만족도라는 거는 정확하게 수치화가 불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이 그런 거를 측정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아니, 막말로 유쌤한테 여쭤봐봐. 선생님, 제 행복도가 몇 %처럼 보이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까? 뭐 아마 뭐 좋은 말은 안 하시겠지. 그치? 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량화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쌤 저 오늘 행복해 보여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문과 성향이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 지은이가 화장을 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고 심지어 오늘은 진짜 시계도 찾네. 그림을 안 그렸고 오늘은 행복한가 보다. 오늘 뭔 일이 있나 봐. 저라면 이렇게 대처할 거예요. 그렇죠? 기술자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극단적으로 든 거예요. 수량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돼? 놓치기 시작해요. 됐어요? 그 말 왜 했어? 가자. 이해됐으면 가면 돼. 하지만 겉보기에 간단한 매트릭스, 어떤 수치라는 것들은 측정 기준은 그냥 수치. 하지만 겉보기에 간단한 수치라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Can take us.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멀리 데려갈 수 있대요. 우리를 멀리 데려가.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 우리를 멀리 데려간대.
정말 중요한 목표들에서 우리를 멀리 데려간대요. 그럼 뭔 말이에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We really care about이네. about의 목적어 안 보이는 거 맞죠? 그러면 목관대 생략된 거 맞죠?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목표들에서 우리를 멀리 데려간대. 그럼 무슨 말일까, 답이사? 그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이사?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쵸? 수량화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죠.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의 행복관, 사람의 만족감, 이러한 목표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이거 수치화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콤마 위치 맞죠? 여기서 콤마 위치는 선행사가 이 새끼군요. 요 새끼. 그럼 바꿔 쓰게 되면은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쵸? 뭐 콤마 대신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런데 그 중요한 목표들이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목표들은 꽤나 복잡한 수치가 필요해. 맞는 말이야. 그치? 사람의 행복관을 절대로 수치화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야. 맞지?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이 있어야 돼. 맞지? 근데 기술자들은 그거 안 해. 맞지? 복잡한 수치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또는 be extremely difficult 1번 지은 2번 은유 be extremely difficult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그 중요한 목표들은. 또는 어떨 수도 있어요. perhaps impossible. 아유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비동사 뒤에 짐이나 따라와야 돼. 비동사 뒤에 1번 형용사. 됐지? 비동사 뒤에 2번 형용사 이런 것도 걸어 또 impossibly 부사 또 이렇게. 그치? 또는 매우 어렵거나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하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To reduce any measure. 얘들 간단해. 민우야 어렵지 않아? 어떠한 측정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게 그 말이에요. 측정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 측정으로 줄이다라는 건 측정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무엇인가 측정하기에 그렇게 해석하라고요. 측정으로 축소시키기에는. 됐어요? 측정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복잡한 측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목표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즉 우리는 그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정리. 수량화하기에 쉬운 것들만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중요한 목표들을 추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점점 멀어진다 그랬지. 그런데 왜 우리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을까, 은서야? 당연해. 측정하기에 복잡할 거고. 맞지? 측정하기에 복잡할 거고 측정하기에 어려울 거고 맞지? 측정하기에 불가능할 거야. 그러면 기술자들이 노력을 하겠니 안 하겠니? 당연히 안 할 거야. 왜? 또 설명해? 수량화하기에 쉬운 것들만 측정한다니까? 사람의 행복관, 사람의 만족감 그거 측정하기에 복잡해요. 하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요. 맞죠? 인간이 행복관을 언제 추구할 수 있냐 이런 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기술자들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문 다시 보세요. 이제 한 파트 끝난 거예요. 됐어요?
수치화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이 나왔죠. 이제 한 파트 끝났습니다. 그럼 뭐 나와 이제? 착각을 초래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씹어 먹었습니까? 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했었죠? 그러면 뒤에는 더 쉬워요. 이제 더 쉬워. 할 수 있어 이제. 계속 가자. 미안해 계속 갈게. and. 그리고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무엇을 얘들아 안 어려워? 완벽하지 않은 측정 기준이나 잘못된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아 선생님 이런 상황이요? 맞아. 수치화하기에 잘못되어 있고 좀 어려운 것들 맞지? 그러한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착각에 빠진다 이제. 착각에 빠진다. 우리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 아래로 빠져요? 착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그 착각은 무엇이죠? 동격에 대신에 우리가 마치 민주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무엇을 위해? 좋은 목표. 근데 뭐 이거를 그냥 끝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원칙대로 할게. 좋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 와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대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하지 못하고요. 실제로는 making genuine process. 그렇지. 재밌는 건 이거야. 진정한 발전을 만들지는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진정한 목표에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한대요. 왜 그런 줄 알죠? 왜 그런 줄 알지?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수치화하기에 어려워. 그치? 그래서 이 프록시라는 것들 어떤 수치화하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기술자야. 어쩔 수 없이 측정해야 돼. 어떤 착각에 빠진다? 내가 좋은 목표를 위해서 문제를 풀고 있군. 근데 실제로 제대로 측정을 안 하잖아, 이 새끼들이. 진정한 발전을 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좋은 목표를 위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 와 같은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toward 어디 쪽으로 향해서요? 가치 있는 해결책 됐습니까? 여기까지군요. 가치 있는 해결책 쪽으로 진정한 발전을 하지 못하면서 좋은 목표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됐어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기술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태훈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착각에 빠져버리는군요. 근데 이 착각은 무엇이었었죠? 진정한 해결책을 위한 발전을 하진 못해요. 근데 마치 그냥 느낌상 수치화가 대강 나오니까 그치? 수치화가 대강 나오니까 좋은 목표로 다가가고 있구나. 좋은 목표를 위해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진답니다. 됐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발전을 일으키지 못하고요. 그냥 착각 속에 빠진다고요. 답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민수쌤 뭐 안 돼요? 됐어? 내가 이따 해줄게. 안 되면은. 은서 어렵군요. 괜찮아요? 민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공부 더 하세요.
이 말을 기다렸거든요. 어려운 거 맞아. 사람의 행복은 어느 정도가 될까?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측정하려고 해보자고. 이런 상황밖에 안 일어날 거야. 그치? 근데 어떡하냐 민주야? 더 어려워지는데. 갑니다. 분석 똑바로 못하면 죽어요. 분석만이 살 길입니다. 그쵸? 똑바로 분석하십시오. 했던 수업 다시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그러한 측정 기준들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결과? 얘들아 이거 편하게 보게 해줄게. 이거 배웠어요 우리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로 알고 있지. 맞지? 근데 얘들아 전치사 뒤에 명사 여기야. 일단 여기에요. 인이랑 이어지는 건 여기에요. 나 배운 거는 설명 안 해요. 그럼 중간에 이거 뭐야? 잠깐만. 전치사 뒤에 명사는 동명사네.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거 뭐야? 아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네. 아 됐지? 했지? 시험 기한 끝나고 문법 정리 한번 했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목적격으로 나오거나 소유격으로 나오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했어요. 이제 그러한 잘못된 수치들의 문제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기술자들이 종종 대체합니다. 에서 멈추고 뒤에 예문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앞으로 앉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세요. 두 가지 예문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replace A with B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잘 봐.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 이거 모의고사 하다가. 너네 말 꼬일까 봐 준비한 거예요. replace A with B 무슨 뜻이었죠, 태훈아? 그렇죠. 나는 대체합니다. 설탕을 무엇으로 대체해요? 꿀로 대체해요. 그럼 말을 씹어보세요. 나는 설탕을 꿀로 대체한다. 그럼 은서야, 나는 뭘 사용하는 거지? 설탕을 꿀로 대체해. 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맞지, 은유야, 연지야? 설탕을 꿀로 대체해. 설탕 쓰지 않고 꿀 써. 꼴하지 봐라. 이번엔 뭐야? substitute. 제가 보통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거 substitute before A라고 하거든요. 대체적으로요.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왜냐면 이거 순식간에 꼬여. replace A with B 무슨 뜻? A를 B로 대체하다. B를 사용하는 거지. 맞지? 저기 봐봐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은유야. before A라고 얘기를 하면 직역을 먼저 할게요. 나는 대체합니다. 꿀로 설탕을 대체해요. 이렇게 해석이 돼, 이게. 꿀로 설탕을 대체하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좀 어렵지? 꿀로 설탕을 대체해? 그럼 똑같다고. 다시 여기 봐봐. replace A with B에서 A를 쓰지 않고 B를 사용해요. 나는 대체합니다. 꿀로 설탕을 대체해요. 그럼 이것도 뭐야? 이거를 사용하는 거 맞지? 이걸 버리고 맞지? 조심하자고. 그래서 다 substitute before A라고 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꼬여요 이거요. 여길 봐. 됐어요? 구조 좀 봐. 됐죠? 똑같은 구조라고. 나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러한 수치화들의 문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기술자들이 종종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해. 말 계속 돌려주는 거야.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해. 무엇을 사용하려고 해? 측정 가능한 것만 사용한다고. 여거 됐지? 똑같은 말 하고 있지? 기술자들은 따라서 측정 가능한 것만 사용하려고 해요. What is meaningful? 됐습니까? 의미 있는 거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측정하려고 하는 것만 사용한다고요. 자, 그럼 이거를 전통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B를 A로 대체하다. B로 A를 대체하다.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뭔 말인 줄 알겠니? 중요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의미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 가능하려고 하는 것만 사용한다. 결론은 이 말이잖아.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문장. As the saying goes,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and not everything can be counted counts. 단어 좀 보고 가자. count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나니, 민준아? regard ASB, see ASB, look upon ASB, count ASB. A를 B로 고려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됐지? 그리고 count 뭐가 있지 또 규현아? count down. 숫자를 세다라는 것도 있지. 선생님, 웬일로 이렇게 친절하게 단어를 적어주세요? 중요하다 일 때는 자동사야. 자동사면 지겹다 이제, 그치? 수동 전환이 안 돼. 세다라는 뜻을 가진 건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면 수동 전환이 되지. 이게 왜요? 다 쓰신 분은 마지막 문장의 카운트의 꼬라지를 보세요. 색깔 해줄까? 이건 자동사겠네. 이건 수동이네. 여기도 수동이네. 여긴 자동사네. 됐냐요? 근데 선생님도 이거를 한 10번, 20번 가까이 해석해 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and 뒤에 있잖아, 민우야. 여기가 진짜 중요한 말 같아. 물론 앞에도 중요하겠지만 and 뒤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잘만 따라와봐. 했던 거 다시 안 할 거니까. As the saying goes, 뭐 이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뭐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재수없게.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늘 얘기하는 거 알지? 부정어 나오면 어떻게 알아? 동사와 묶어라. 그리고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껴들어가고. 아니, 위치 전환은 안 될 거야. everything은 that을 선호해. 기룬이 명준이 봐라. 후회할 거야. 영상이랑 형광은 달라요. 본인들이 아실 거죠. 여기서는 자동사니까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답이사. 중요한 모든 것은 세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뭔 말이야? 이 표현 쓰자, 이 표현. 이 표현 계속 썼으니까. 중요하다고 해서 다 수치화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영어는 뒤에 강조거든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수치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힘 주세요, 이제.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counts. 힘 주십시오. 거의 다 왔으니까요. 거의 다 왔으니까 힘만 주세요. 어떤 속담이 있다고요? 아까 본 거. 중요하다고 해서 다 수치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 그건 인정할게. 근데 세워질 수 있다고 해서, 맞아? 수치화가 된다고 해서 그건 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 자, 이게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맞죠? 수치화가 되는 모든 것. 이게 뭐야? 이들이 추구하는 거 맞잖아. 기술자가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지? 강조 두는 거야, 이제. 모든 걸 수치화하려고 해. 그치? 수치화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 이들이 계속해서 수치화만 하려고 하잖아. 그치? 수량화할 수 있는 모든 건 실제로 중요한 거라고 할 수는 없더라. 그럼 이들은 잘못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까? 싹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기술자가 수치화하려고 합니다. 기술자에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라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겠죠. 과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구체적인 수치에만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쉬운 것들만 측정하게 됩니다. 맞죠?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수 없게 돼요. 왜요? 이러한 목표라는 것들은 측정하기에 복잡한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측정하기에 어렵고 측정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를 측정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래,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진정한 해결책을 위한 발전은 나아가지 못해. 왜? 어차피 측정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본 것처럼 의미 있는 것과 측정 가능한 것이 나왔어요. 그렇죠?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이거에 포커싱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속담의 예시를 보게 되면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수치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거야? 그건 아니더라. 기술자에게 적용시키는 말 맞죠? 이 글은요. 수치화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이 문장의 함의추론을 때리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도 제가 함의추론 파트거든요. 주제하고 제목. 문제는 출제하고 있습니다. 전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제출하면 돼요. 수치화가 되는 모든 것은 중요한 건 아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직접 여러분이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4번 지문이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두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34번이 어려웠던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웠다니까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안 어렵겠습니다. 근데 저는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도와주는 사람이 앞에 있었죠. 어려워서 포기할 건데요. 라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덩치 큰 새끼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그쵸? 하세요. 씹어 먹으시고 잡아 먹으세요.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했으니까요. 단어 시험 준비해도 되긴 합니다만 쉬는 시간 드릴 때 5분 복습 항상 중요하다 그러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요놈 스스로 다시 보고 계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합니다.